그리고 일단 토론 내용을 요약해서 이제 저희가 직접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나온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남에서 오신 김미숙 선생님이 그 서대문 이진아 도서관장님이 신송대수 관장님께 서대문 도서관의 그 북크리에이션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그거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질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최유진 선생님이 여쭤봤던 거는 제가 볼 때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 관종에 있는 분들이 토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얘기여서 그건 토론에 섞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관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어서 기존의 도서관 사서들이 사서 모임 형태로 매달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해당되는 책들을 선정하고 각자 나눠서 책에 대한 리뷰를 써가지고 도서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었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SNS 채널들을 만들면서 그 채널들을 활용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재가공을 거쳐서 서비스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좀 구체적인 어떤 문의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답변이 되셨나요? 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발표하시면서 대대학교 발표자들께서 약간의 그 논의하고 싶은 내용 내지는 시사점이라고 해서 정리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일단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너무 개별 도서관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 그래서 뭔가 협력을 한다든지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필요를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안 해본 비대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 내지는 그 기술을 지원받는 문제 이거에 대한 또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사서가 그 많은 영상 제작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어디까지 뭐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대면 서비스는 어차피 확대되어 가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물리적인 환경에 있는 자료만 다루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료의 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 제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질문으로 들어온 거가 이제 또 마지막에 제안하셨던 내용하고 좀 겹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 그 줌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최유진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열람석에 앉아서 학습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못하게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태가 정리가 돼서 서비스를 열게 되면 그때도 이 열람석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은 만약에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ECC 열람실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를 둔 상태라면 사실은 도서관에서 자료를 보거나 공부하는 게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분 중에 처음에 정재희 팀장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서비스는 커지지만 우리가 공간이나 내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도서관을 통해서 했던 전통적인 서비스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고민스럽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하고 맥이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온 질문들을 종합해서 일단 그 전통적인 서비스와 이 새로운 국면에서 해야 되는 새로 나온 그 서비스와의 조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토론을 하는 꼭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서들이 이 새로운 상황에 준비해야 될 것들, 아까 기술 습득이라든지 뭐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유하고 자원을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이 협력해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좀 같이 해본다든지 이 세 가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나온 걸 모두 다 토론할 수는 없어서 이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이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서비스와의 조화, 내지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주시나요? 그러면 일단 최준 선생님 질문을 포함해서 제가 한번 먼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서관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할 적에 열람석을 개방하는 문제는 저도 최유진 선생님 생각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지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거리 지키고 뭔가 방역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조금 더 상황이 뭐라 그러죠? 조금 더 좀 안전해지면 그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정말 다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2차제에 조금 더 안전한 거리를 지키고 또 하루 종일 막 열람석에서 그 좌석을 점유하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서서히 정착이 되게. 그래서 지금 답변에 말씀드리면 당장 열긴 어렵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태가 조금 나아져야 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특히 공공의 경우에는 어느 도서관이 손들고 연다고 나서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대학은 저희가 계속 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문을 안 닫고 계속 열람실을 운영하는 도서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물론 문을 완전히 닫은 도서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서관에 학생들, 적어도 학부학생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도서관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런 모든 것이 도서관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 본부거나 아니면 교육부거나 또는 지자체거나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저희가 국판까지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 시간에 시설이나 들을 교육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도서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그래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도 도서관에서 열려는 의지는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 문을 열어서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서비스하고 싶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열라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본부나 학교에서 거기에서 이런 거 보완해라. 또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 카메라를 어떻게 쓰든지 구해달라 하면 또 구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용자들이 얼마나 원하고 우리가 여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일종의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최종 결정을 도서관에서 하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도서관들이. 네, 알겠습니다. 정은영 관장님 손 들어주셨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종도서관의 정은영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열람석을 일부 개방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수도권 안에서 인천의 경우는 다른 수도권의 지역보다 조금 더 안전하다는 시 차원의 판단이 일단은 있었어요. 그게 전제된 상태에서 다음 주부터 30% 수준의 열람석을 열기로 했는데, 저희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별도의 열람실은 없는 상태에서 문화 강좌실을 이제 늘 열어드렸어요. 그리고 문화 행사가 있는 날은 시간을 공지를 해서 그 시간에 비워줘야 된다는 걸 공지를 한 상태에서 아침부터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이제 열람석을 30% 열고 열람실도 사실 30% 열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열람실은 없는 거니까 그 방은 열지를 말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문화 강좌실의 열람석으로 대신해서 쓰던 거는 없애고 이제 각 자료실에서는 열람실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신 저희가 이제 학습은 불가하다라는 타이틀을 걸려고 해요. 그래서 제 개인 학습으로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거를 조금 배제시키기 위함인데, 그게 사실 이용자한테 우리가 학습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하시지도 않고 1시간 됐으니 이제 나가주세요 하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책상을 다 빼고 30%만 의자를 놓고 이제 기존 책상에서 이제 이용을 하게끔은 할 건데, 아직은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픈이기 때문에 사실 걱정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이용자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저희가 지금 대출반납만 할 때는 6시까지만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6시까지 오픈하면서 다음 주에 열람 30%를 하면서 저녁 8시까지 오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바로 저희가 그거 공지를 올리자마자 그 동네 맘카페에 도서관이 이제 열린다 하고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올라오고, 거기에 이제는 그렇게 뭐 이제 드디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진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렸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아까 차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비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잠깐 개방했다가 수도권 그 고강도 조치 때문에 다시 닫았잖아요. 근데 그 다시 닫기 전에는 우리가 방역해야 되니까 나가달라고 했을 때 불만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문을 왜 안 여느냐는 불만들이 있었는데, 고강도 조치하고 오히려 열었다가 다시 닫고 다시 여니까 시민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물론 열어보면은 문제점이 좀 더 나올 수 있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시민들이 좀 더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차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은, 일반 열람석은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PC도 30% 열 거거든요. 그런 PC는 이제 키보드를 만지게 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이용이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1시간 중간에 휴식 시간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1시간 휴식 시간을 넣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2시간씩 이용을 하고, 더는 연장을 못 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앉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세 그룹을 2시간 열고 닫고 다른 그룹을 2시간 여는 거를 확인을 해봐라라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뭐 티슈를 우리가 옆에다가 이제 뭐 다 넣겠지만 그 방역을 이용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닦고 써라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열어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최유진 선생님 이 답변으로 충분하세요? 아니면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직접 질문하셔도 됩니다. 전 답변 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저희 집 앞에 북카페가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있다가 좀 사회적 거리 그 위험 수준이 완화되고 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북카페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북카페도 그렇고 길거리 카페 등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고 그 안에서 책 보거나 공부하는 인원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종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도 되고 있고,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이처럼 비슷한 류의 전염성과 치명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또 올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때마다 열람 공간에 한해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다른 뭐 그런 상점들은 열고 도서관은 닫으면 조금 사람들 인식에 있어서도 도서관의 그런 역할이 약간은 더 약하게 인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도서관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여는 편이 좀 더 안전하게 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염이나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자료 제공도 제공이지만 바이러스 상황에서는 도서관 역할이 좀 안전한 공간을 어느 정도 제공해서 좀 더 감염의 위험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요. 어려운 점 있으신 것도 알겠고, 또 미국 사례 몇 개를 찾아보니까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런 테이핑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좀 공간을 제한하고 여는 곳들이 6월부터는 꽤 있더라고요. 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대면으로 사람한테 예약은 하는데 1시간 정도로 이용 제한을 끊어서 실제로 시카고 공공도서관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던가 하는 매뉴얼을 조금 더 미리 공지해 주시거나 아니면 제한적으로라도 공간을 열어주시면은 오히려 안전성을 사회 전체로 봤을 땐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중에 또 솔루션도 주신 것 같아요. 혹시 정은영 선생님, 저 관장님 지금 질문하시려고 손 다시 드신 건가요? 네. 질문이 이제 끝나시면 손을 내려주시고요. 혹시 또 답변하실 분, 토론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뭐든지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토론이 잘 되는데 사실 이 열람성 문제는 사실 빙산의 일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모든 걸 다 대면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나중에 진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 지금 열람실로 확대되어 있지만 나머지 우리가 막 사람 모이게 하고 도서관이 막 모든 모임과 무슨 연락과 정보와 이거에 다 플랫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제는 모이거나 가깝게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앞으로 도서관들이 굉장히 고민이 좀 심각해질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해법이 있을까요? 뭐 얘기하면 되나요? 아까 손 드는 거 뭔가 기능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못 찾았고. 그냥 하여튼 키고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온라인 서비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제 다양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들을 좀 도서관에 시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근데 기본은 오프라인이 특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오프라인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그래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열람실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을 중심으로 벌어진 활동들도 이제 그런 감염으로부터 좀 더 안전 장치를 두고 다양하게 기존에 했던 서비스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서비스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긴 하는데 특히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러니까 그 분반을 해서 최소한의 인원들이 모여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모든 것들을 다 디지털로 전환해서 해야겠다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오프라인상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고민들도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토론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들기가 오히려 번거로운 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나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또 이제 도서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환경 개선을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시점이니까 좀 도서관에서도 그 이용자의 그 성원이나 민원을 등에 업고 그 이대 도서관의 그 좌석 배치 바꾼 것처럼 일반 공공도서관들도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잘 들리시죠? 저희 마포 중앙도서관도 아까 관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열람석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논의를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PC 사용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서 준비를 하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엔 다 무산이 됐죠. 이제 서울시, 경기도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다 무산이 되긴 했는데 그 이화여자대학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4인석과 6인석 나눠서 거리두기해서 책상에 이 자리는 앉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고 의자까지 배치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PC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3시간씩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은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는 하지만 현재 자료실 서비스 시간은 10시부터 1시, 그리고 3시부터 6시 이렇게 3시간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들은 무엇을 하느냐? 예, 저희 방역하고 있습니다. 손걸레 들고 다 닦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만약에 저희가 개방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자리 거리 두기를 해서 PC를 지정을 해놓고 네, 오전에 쓸 사람 예, 와서 자정 예약하고 쓰고 3시간이 일찍 끝나도 그 자리를 이제 비워놓는 거죠. 네, 그리고 오후에 방역 시간에 방역하고 오후에 3시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도 준비는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많은 말씀들 하시면서 갑자기 그냥 불현듯 드는 생각이 지금 도서관에서는 뭐 소규모 공간도 많이 있지만 대규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당장 그게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이런 온라인과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 이것은 직장과 뭐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모임에도 아마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분할이 돼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불현듯 치고 지나가서 네, 그냥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발언하실 분 안 계시나요? 네, 너무 짧게 토론이 됐고. 네. 저는 그러니까 요번 아까 이제 송 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하겠다, 도서관이 그렇게 선언한 상태에서 그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닫혀 있게 되면서 이제 혼란이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어느 부분은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서관을 누리던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들이 이제 소중하게 된 거죠. 아까 이제 저기 질문하신 분도 얘기하셨지만 도서관 안 여니까 카페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빨리 열어라. 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도서관이 소중하고 도서관에서 모여서 이제 뭐 독서 동아리가 됐던 뭐 프로그램이 됐던 그거에 참여한 기억에 대한 소중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풀어내면 더 소중한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이민 이제 이용자들과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도서관에 대한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저는 문제는 사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서관들마다 사서들이 열린 해보자 해서 하는 데는 발빠르게 움직이니까 시행착오가 있고 퀄리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처음이니까 하고 받아들여지고 기술력이 있는 도서관은 또 나름 기술이 있으니까 그 기술력이 됐던 뭐 자본력이 됐던 그걸 가지고 또 약간의 더 좋은 퀄리티로 서비스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안 갖고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이제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겠죠.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퀄리티의 온라인 서비스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재정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사서들의 태도가 열린 태도가 있어서 배워가면서 하든지 근데 그렇지 않은 도서관들이 도태될 때 나중에 그 갭은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훨씬 좋은 퀄리티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 생길 텐데 그러할 때 그러한 게 그냥 진짜 각자 도생으로 그냥 냅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노하우들을 전할 건지 아니면 사서들한테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열심을 내라고 할 건지 근데 그러한 기술력조차도 사서들이 갖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대학이 이번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격 강의라는 걸 선생님들이 거의 모든 선생님이 처음 해보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기술을 학교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근데 지금 정은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원도 필요한데 그 지원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서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는 좀 나눠서 같이 보자는 게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것이면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만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애쓴 건데 같이 공개합시다. 같이 공유합시다. 그리고 그걸 하다가 만일 우리 도서관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그거는 또 뭐 어디선가 교육을 그러니까 교육은 굉장히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서 저는 이제 함께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는 저는 공공대학 뭐 다 각각 갈 것이 아니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논의가 이제 저희가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새로운 뭐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와의 조화에서 이제 조금 공유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을 수용하는 문제, 그다음 뭐 태도의 변화 이런 것까지 좀 확장이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저희 사서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도서관이 아무리 비대면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더라도 이제까지 해왔던 그 전통적인 서비스가 다 날아가거나 뭐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물리적인 공간으로 저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사서들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적에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뭔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구심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학술적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나오건 아니면 어떤 협회나 아니면 사서들의 모임에서 나오건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제목에 붙였듯이 각자 도생으로 각자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나와서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모아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지침, 뭐 매뉴얼,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서 보급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으신가요? 송과원장님 지금 얘기한 것은 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생각도 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쭉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어느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사실 우리가 쭉 너무 서비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그 도서관 직원 선생님들의 안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 지침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비스 범위나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이 그 서로가 그 안전한 그 과정 그리고에 대한 그래도 뭔가가 좀 기댈 때가 참조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게 좀 이하 실마리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아니요. 꼭 뭐 어디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온라인에서 얘기를 했듯이 누구나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또 정리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꾸 이제 뭔가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뭐 매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자꾸만 이제 전통적인 서비스는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사서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진짜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조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법은 또 각자 도생으로 찾아야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이 첫 번째 토론을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얘기하실 게 없나요? 정리할까요? 옆에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아이, 저희 지금 공간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사람들이 봤더니 옆에서 하도 옆에서 뭐라 해가지고 아, 저희가 서비스 공유에 대한 얘기를 막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사이버 도서관이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관이라 그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람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도 각자 도생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제 느낌은 포문도가 이 장을 열었으니 생각해보니까 포문도가 학교도 있고 공공도 있고 저희가 골고루 섞여 있네요. 그런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람이 몇 명 왔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논의를 하고 있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지금 저는 기다릴 게 아니라 그냥 포문도가 이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이버 도서관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각각의 30여 개 시군이 다 달라요, 상황이. 어디는 오픈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도 택배를 안 하는데 상황이 너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취합을 하기도 너무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났을 때 생각나는 데서 한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제 전자 디지털 서비스 쪽으로 사실 이제 저희가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공공도서관들이 적극적인 데는 여러 가지 방향들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뉴얼이라는 건 기다리다 보면 사실 매뉴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김성희 스님도 자체적으로 큰 매뉴얼 안에서 또 매뉴얼을 만드셨던 것처럼 결국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저희도 이제 저는 당장 생각했을 때 전자 서비스에서 아까 발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일반 뭐 이런 얘기 택배 서비스를 하면서 이거를 갖다 노인한테 좀 더 확대를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 연세가 많으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택배로 서비스를 하자라고 했는데 당장 걸리는 게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과연 신청해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물어보면서 책을 담고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시군마다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취합해서 묶어가지고 보내고 이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냥 뭐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권수 제한도 있고 지역 제한도 있고. 근데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걸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책이 가르기까지 과정이 너무 험난한 거예요. 우리 단계가. 그래서 이걸 정비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서비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전자책이 아무리 많아도 노인들은 자식 전자책에 와서 회원 등록해야 되고 회원 등록했는데 브라우저가 여러 개고 이 브라우저에 들어갔는데 이게 책장에 들어갔는지 보기가 되는지 이거 잘 모르시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그 과정이 이미 굉장히 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부터 개선하지 않고 그냥 뭐 서비스 합니다라고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디지털 도서관도 지금 빈익빈 무익부다. 여기에 적극적인 사람은 더 많은 굉장히 앉아서 서울이나 뭐 지방에 사는 것까지 요즘에 외부로 연결을 해주니까 관심 있으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못 듣는 사람은 아예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서 최대한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포문대에서 하면 된다는 게 저의 요약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죠가 결론. 또 의견 얘기하실 분. 근데 이제 저는 신정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지금 첫 번째 화두를 뭐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좋아하지만 사실 그게 다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계속 이제 신정아 선생님 걱정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도서관 성격이 그래서 있을 수 있지만 그 디지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 내지는 어떤 플랫폼 사용하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그냥 저희가 이거는 디지털 자료는 아니에요. 그냥 책들을 어르신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구독 서비스를 좀 변형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그냥 사서가 정기적으로 좋은 책을 추천해서 배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디지털 책이어도 그것도 그냥 그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그냥 사서가 선정해서 골라서 보내드려도 사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의는 자꾸만 이제 넓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나 뭐 디지털 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약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돼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자면 굉장히 안전한 공간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그 안전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더 보태져야 한다.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가 얘기한 거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은 그런 정도의 대안을 우리가 얘기했다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건데 그 공유하는 문제예요. 공유하고 협력하는 문제. 저도 사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고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 일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도서관도 뭔가 협력해서 해본 적은 없어요. 다 그냥 저희 도서관 스스로 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도서관들이 협력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자료들을 모아서 공유하는 부분도 뭐 따로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걸 뭐 당장 누군가가 어디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가 들었던 이제 다른 도서관 사례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점이 사실상 어떤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강연을 일반적인 오프라인 강연을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강연료에 대한 책정은 또 어떤 기준을 따라가지고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또 그 동영상을 그렇게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어디까지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뭐 마포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어떤 좋은 강연들을 찍고도 계속 공유하지 못하고 뭐 일정 시간까지 제약을 한다든지 또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강사라든지 협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그런 뭐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 어떤 뭐 작가라든지 그런 강연자와의 어떤 표준 계약서 양식 같은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유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캠페인 같은 개념으로 자기가 그 어떤 도서관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 누구든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뭐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서약서들을 받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를 전개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도 일종의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처음 만나면서 우리 이렇게 대처를 했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경험의 공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이 많아지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공들여 만든 자원, 자료 뭐 정은영 관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 어떤 재정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기술력이 있거나 뭐 열의가 있거나 이런 도서관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랑 그렇지 않은 것과는 좀 차이도 있고 하니까 잘 만든 콘텐츠는 같이 공유해보자 이런 얘기도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은 제일 최상의 플랫폼은 사이버 도서관 아닌가요? 경기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신정아 팀장님은 하실 의향이 없으신가 봐요. 아, 여기 굉장히 산만한 분위기예요. 이 아니야, 한 테이블이. 번에 빨리. 아, 그렇죠. 해야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서비스 자체가 쌓이본 거지, 사실 물리적인 장비나 일단 갖춰놓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것도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장비라든지 올해 예산을 좀 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장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운영 인력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이게 약간의 돈하고 관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업무가 기존 하던 업무가 아니라 또 새로운 업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새로운 업무로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저희도 아직은 가독인 부분이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정보 공유와 그 컨텐츠의 구축에 대해서 저도 고민 중인 것 중에 하나가, 도서관에서 웨비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제 소통을 하면서 열어놨잖아요. 근데 그걸 참여를 하면서 제가 또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개개인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다가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질이 너무 낮은 거예요. 질이 낮다는 게 내용의 질이 아니라 서비스 환경의 질이 낮은 거죠. 그러면서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앉아서 듣는 거지, 그냥 일반 이용자라면 저걸 듣게 하는 요인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서비스를 올리는 게 과연 맞은가, 아니면 낮지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일단 하고 녹화를 하고 이걸 갖다가 뭔가 편집을 해서 서비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하지만 좀 나누자, 좀 정비를 해서 뭔가 컨텐츠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희도 내부적에서 했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이 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양적인 부분이나 공유 부분만 아니라, 이게 공유가 도서관 내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게 아니라 외부인들하고 이용자들하고 소통할 부분이라면, 이미 익숙해진 그 정도의 퀄리티를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아무튼 사이버 도서관에서는 계속 장비라든지 컨텐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예정이고요. 네. 그때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마포TV라고 그 마포, 그러니까 구청이 있는 방송국의 도움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미디어 사업에서 이제 거기에 특화된 친구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약간 퀄리티가 좋았던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논의하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이게 디지털 도서관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드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뭐 그런 메이커스페이스 비슷한 공간도 제공을 해주셨고, 여러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논의가 올라가서 디지털 도서관이 개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버 도서관의 일단 문제는, 여기 송 관장님이랑 정은영 관장님 다 웃잖아요, 지금. 문제는 공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역할을 디지털 도서관 하는 건 맞고,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를 할 때도 사실은 일반 공공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표도서관이나 광역도서관이 할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이버 도서관도 장비가 있어서 사실 공간이 없어요. 스튜디오 만들 공간도 없고, 사실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하지만 뭐 똑같은 지원만 하면은 공간은 빌려드릴게요. 인천이 너무 멀어. 그런데 네. 꼭 도서관만끼리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쪽에 특화된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스퀘어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인 협력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관장님 말이 다 맞는데, 그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돈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라 그게 총체적인 거죠. 뭐 저희도 뭐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뭐 긍정적으로 그거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포에서 일단 이렇게 방송국도 연계가 되고 하니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시면 사이버에서 이렇게 뒤에 받쳐주는 방식으로 플랫폼은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 괜찮은데요? 저희 콘텐츠를 올리라고요? 사이버 플랫폼에? 그쪽에서 개발을 해주시면 아, 사이버에서 플랫폼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을 한다든지 홍보 이런 건 또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저희는 이미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올리고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 유튜브 계정이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제공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력과 그런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무슨 콘텐츠가 필요할까요? 당장 도서관에서 뭔가를 제작해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건 생각했거든요. 당장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란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이걸 모르니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뭐 30분, 30초, 1분짜리 짤을 만들어서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내부적인 서비스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도서관을 위한 서비스는 뭘 만들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있었을 때 뭐가 유용할까? 뭘 만들어야 될지를 아직 사실 안 썼거든요.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있으신가요? 의견을 주세요. 뭐 서비스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들. 저도 얘기해도 돼요? 아 이거 왜 거기서 나오십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뭔가를 새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너무 힘든 일인데 아까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아 저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새로 만들다기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것들 여태까지 고민했던 것들만 공유를 해도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재산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지금 그 장을 어디다가 두느냐 장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다는 거지 이게 뭐 마포에서 한다 아니면 사이버에서 한다 어디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 장을 마련을 하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말고도 다른 도서관들도 엄청 뭘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규모에 따라서 다.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좀 모을 수 있는 공간 그것만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포문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포문도에 어디에다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제가 그 홈페이지를 하나 열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 하나를 신정환 쌤이 열어주실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신정환 선생님이 해보는 걸로 하고 아, 왜 이러세요? 아, 예, 마침 저희 홈페이지 개선 사업 중이거든요. 아, 진짜?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뭐 아, 진짜 그렇게? 코로나19 도서관 뭐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하나 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시판처럼. 그 정도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저녁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저녁 먹으면서 얘기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걸 공유할 거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기 처음에 공유를 얘기했던 분들은 그 비대면 콘텐츠로 제작했던 것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뭐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던 거를 온라인으로 바꿨다던가 했을 때 그것들을 그런 걸 제작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도서관들에게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는 제가 생각할 때 뭐 굳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가 아니어도 어차피 지금 포문도가 유튜브 계정을 가지신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도서관에서 잘 활용할 만한 콘텐츠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저는 그냥 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러면 각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컨텐츠를 여기다가 올리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컨텐츠를 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컨텐츠 자체를 뭐 모은다는 거는 포문도에서 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예 뭐 국가 사업이나
좀 더 큰 단위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디지털 뉴딜, 그리고 새로운 뉴딜 안에 그 꼭지가 하나 크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공유하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를 검토해 봐야 되잖아요. 일단 저작권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강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그거를 사실 우리가 뭐 뷰 수가 올라갈 때마다 비용을 더 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공유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아까 저기 이진아 송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계약할 때의 표준 계약서라든지 아니면은 지급 강의 기준, 가이드라인, 사실 비용을 더 드리고 싶어도 기준이 없어서 못 드리는 도서관들이 오히려 더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강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회계팀에 문의를 했더니 전체 풀을 강의를 그분이 2시간을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찍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별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런 오히려 그 기반이 되는 환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차 교수님이나 송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질 높은 강의는 어떻게 보면은 K묵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저는 사이버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서들이 그런 환경을 자꾸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서들도 교육을 이러한 온라인 강의 교육을 듣던가 아니면 자기가 해보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술적인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접근해 봤을 때 오히려 도서관에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국중에서 하는 교육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꿔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사람들은 뭐 줌을 이용하고 그 다음번에 한 사람은 뭐 그루밍을 이용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서관에 돌아와서 같이 나눠봤거든요. 근데 그러한 실제적으로 교육을 들어봤더니 어떻더라, 아니면 우리가 교육을 이걸 통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어떻더라. 뭐 송 관장님 이진아 도서관 유튜브로 이제 세미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어떠한 준비를 했었고, 그러한 준비들이 이제 막상 해보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지금으로서는 개별 도서관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정은영 선생님 이야기 하나 더 추가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공유를 많이 하자는 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뭐 인문학이라든지 외부 강의는 이미 컨텐츠가 많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건 그 사서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뉴딜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 활용 능력인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각 도서관에서 자신들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영상이든지 뭐 그것이 쉬운 애니메이션이든지 뭐든지 계속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사서는 그 정보 공유론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작할 때부터 우리는 공유하겠다. 그리고 공유했을 때 그 공유한 도서관에 뭔가 그래도 이게 이 도서관에서 공유한 거라는 것이 좀 뭔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뭐 그 평가든지 뭐든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서 저는 사서들이 컨텐츠를 많이 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제작한 컨텐츠들은 사서들이 나서서 먼저 공유를 해주는 그런 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두 분 의견에 동의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정은영 관장님 얘기해 주신 게. 그게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공유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장기숙 군장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오늘 사실 이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해서 이것부터 공유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도 다 발표 자료 어차피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부터 같이 공유를 해서 좀, 네, 저희 어차피 기록하고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공유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으시면 두 번째 논의도 정리를 좀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6시까지는 조금 토론을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안건은 저희가 이 사태를 기회로 해서 도서관들이 조금 더 공유를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는 저희가 늘어나는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어떤 실무적인 노하우, 뭐 아니면 사서들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먼저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논의가 된 걸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한 가지 더 네. 거기에 네네. 추가로 그 제작해놓은 디지털 컨텐츠들, 그것도 사서들이 디지털 컨텐츠를 좀 제작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유하자는 것도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이 생산한 컨텐츠들을 좀 적극적으로 공유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두 번째 토론도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론이 이제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송 관장님, 아니 정 팀장님께서 이제 이 비대면 콘텐츠를 하면서 사서들이 사실은 이 기술을 얼마나 익혀야 되고 어디까지 사서가 개입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논의하기에는 사실 조금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아까 그 이진아 도서관의 그 송 관장님이 발표하셨던 제목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너무나 정해진 답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처음엔 저희한테 너무나 두려운 위기처럼 다가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송 관장님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 이걸 마지막 토론 주제로 얘기를 해보고 그냥 이 시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기회 얘기를 하신 송 관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각자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한 30여 분 정도 같이 듣고 계시는데, 뭐 따로 글쎄요, 구체적인 뭐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각자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보다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이 모아지면은 그게 도서관 차원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현실이 안좋아하지 않고 다들 좀 더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 차원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하시죠. 정재희 팀장님 얘기해 주셔요. 네, 나지용 관장님. 저 하면 되나요? 다음이 누군지 몰라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나지용 관장님 하시고 정재희 팀장님 하시고. 저는 처음에 저도 되게 약간 위기가 기회다 이게 약간 공감이 가면서도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약간 원래 4월쯤에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했는데 가능하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 한번 지켜보다가 그 오프라인으로 계속 하고 싶었는데 5월에 그 이태원이 터지고 나서는 이거 아무래도 상반기 안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때 바로 이제 회의를 원래 있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다들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도 한 두세 차례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수업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저희도 처음이고 참여하는 이제 대상이 1, 2, 3학년 어린이들이라서 다들 엄마들이 도와주고 이제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저희도 어설픈 것도 있었고
저희가 실수한 것도 있었고 이제 참여자들이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다들 처음이니까 되게 너그럽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하여튼 어제는 되게 뿌듯하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만약에 다 이렇게 원래 평상 일상 속에서 준비된 상황 속에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실수하고 이러면 이렇게 민원이 소지가 되고 이런 건데 다들 이렇게 그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냥 다들 이렇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다른 독서 토론이나 아니면 동아리 모임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게 저는 연령대가 너무 어린이라서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도 그 온라인에 굉장히 잘 적응을 해주셔서 이런 새로운 경험 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희 팀장님. 네. 뭐 글쎄요. 지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라는 게 솔직히 쉬운 문제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결론이 나올 것도 아니고 지금서는 계속 논의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역적이면서도 각자 도생 차원에서 일선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거시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그런 뭐 대표 도서 그 지역의 대표 도서관 관장님들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이런 데 차원에서 논의가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특별한 논의가 없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위에서 그러니까 거시적으로도 어떤 논의와 방향성이 정해지는 게 같이 병행돼야 어떻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할 것도 같아요. 또 우리 이 방에 지금 13분 계시는데 그냥 다 한마디씩 그 마지막이니까 좀 그걸 얘기해 보시고 정리하죠. 난 도저히 기회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네, 성남시 구미도서관의 김미숙인데요. 저희 성남시는 지금 성남시장을 님께서 이제 처음에 제의를 하셔가지고 독서율 제고 TF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희는 이제 성남시 공공도서관 관장님들, 팀장님 그리고 대표 사서들 모여가지고 검토 회의도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그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데 지금 그 정보 소외계층 디지털 기기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신 노년분들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디지털 쪽은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논의가 어제 이제 저희 한 2시간 반 넘게 회의를 했는데요. 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노년층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할 것인지, 노년층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동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고 더더군다나 한창 공부를 한 대학생들도 이제 독서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논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는데 책 배달 서비스였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단 도서관 회원으로 불러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던가 아니면 뭐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책 배달을 하자라는 뭐 구체적인 논의까지 좀 나온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른 선생님들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발언하실 분. 네. 뭐 더 이상 없으신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는 자발적인 토론을 원합니다. 지목하진 않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은 너무 뻔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닥쳐온 상황이고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잘 다듬고 잘 극복해서 좋은 도서관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지는 저희 몫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 저희가 첫 번째 토론해 봤는데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뭐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조금 더 가지를 치면서 발전을 하면 분명히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나오셔서 여러 가지 사례도 공유해 주시고 말씀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보니까 이 온라인 토론 재밌네요. 나중에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해서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치 끝날까요?